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실물을 구입하셨다는 분들 댓글이 좀 보이고 어떻게 구입해야 되냐 하는 분들 댓글이 보여서 제가 좀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러자고 했던 건 아닌데 라고 지금 긴급으로 한번 지금 방송을 잠깐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어제 밤 12시에 제가 간단하게 국제정세를 하나 올렸습니다. 꽃놀이라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시진핑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러시아하고 거리를 뒀었죠. 자기까지 당할까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서방연합이 자기네들 중국을 어떻게든 엮어 넣을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고요.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원래 3월 초부터 이제 엮어가지고 크게 한번 뭔가 또 터뜨리려고 미국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제 저번 이제 영상들 꾸준히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제 다 대충 사정을 좀 알죠. 예.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지금 또 여론전하고 또 자기 편으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들을 중립국들을 그러면서 이제 뭐 요새 뉴스 보면 맨날 저기 티격태격 서로 이제 긁고 있죠. 전투기들끼리 막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중국에서 보니까 뭘 보내줬대더라. 러시아에 탄약을 보내줬대더라. 소총도 보내줬대더라. 드론도 중국 거 사다가 개조해가지고 러시아가 써먹고 있대더라. 짜잘한 것들로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서로 연합해서 이 전쟁의 물자를 중국이 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알게 모르게 지원해줬다라는 짜잘한 뉴스들을 계속 터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노란 딱지 먹었는데 코로나 이제 기원설 가지고도 요새 또 다른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어쨌든 지금 시진핑이 오늘 내일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저기 FOMC 결과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한 열흘 전에 터진 은행 미국 중소 지역은행의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가지고 은행에서 터졌던 신용 위기들 그 세 개들이 지금 있는 이게 꽃놀이인데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글을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길게 한밤중에 지금 얼마 전에도 무슨 장편 영화처럼
아이고, 정말 그 너무 죄송한다.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15분 동안 딱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달콤하고 자극적이면서 뭐 앞뒤 딱 자르고 그 하나만 딱 이게 그냥 뭐 허공에다 외치듯이 별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도 이렇게 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야 노출도 많이 되고 클릭도 많이 하고 구독자도 한 명이라도 더 늘고 한다는 걸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뭐 보고 싶은 면만 보지 말고 다른 반대면도 보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가도 쭉 여러 가지를 다 들어서 검토해보고, 그런 거를 논리를 빠지지 말고 다 이렇게 넣어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 둘 얘기가 이어지다 보면 아 제발 이번엔 30분 안에 끝나자 하도, 이게 무슨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이게 예전에 반지의 제왕이, 제가 동대문에서 반지의 제왕을 그때 동대문 투탑 1, 2홀에 그런 데서 새벽 막 5시까지도 사람들이 막 외국인들 보따리 장사부터 해서 바글바글 막 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거기 완전 썰렁하죠. 옛날에는 거기 가면, 그 앞에 가면 새벽 5시까지 그 밥집, 술집 뭐 밤새도록 뭐 사람이 막 어깨가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불야성이었죠. 거기서 반지의 제왕을 그 커피숍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랑 5시 반 새벽 평가를 기다렸다가 봤는데, 영화가 또 왜 이렇게 길어요. 결국은 처음 1시간 보다가 쓰러져 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관에서. 아니면 이제 혹시 이제 기회가 돼서 보신, 운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닥터 지바고라는 아주 명화가 있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시대의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대하 서사신데, 마치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여명의 눈동자나 모래시계 같은 그런 시대 서사극인데, 닥터 지바고가 또 그 어렸을 때 가끔 명화극장이나 토요명화 그런 시간에 해줬을 때는 너무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애기가 볼 때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했는데, 커서 좀 세상을 알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어떻게든 구해서 한번 제가 보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보면 너무 이게 절절하고 아름답고 마음이 아프고, 그 어른으로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볼 때 정말 명화인데, 그런 영화들이 막 4시간, 5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오페라처럼 인터벌 해가지고 막 그 영화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 오라고 쉬는 시간도 막 나오고 1, 2부로 영화가 막 그러거든요. 옛날 영화들 뭐 전쟁과 평화 뭐 그런 영화도 그랬고요. 아무튼 제 영상도 그렇게 너무 길어져서 다들 저같지 않을 텐데, 다들 직장 다니고 너무 지금 생활전선에서, 저도 이제 생활전선을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예전 직장으로 복귀를 하자니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고 뭐 글 쓰고 하는 거는 힘들어질 것 같고, 아니고 이제 버티자니, 이제 저도 이제 실업급여 끝났거든요. 어떻게 이제 당분간 허리띠 졸라매면서 일단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좀 계속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길어서 미처 그걸 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 보고 싶어도 팔로우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봐요. 그리고 새로 진입해서 뭔가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려다가도 듣다가 너무 시간이 질려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나가게 되시고, 근데 어쩔 수 없는데 모르겠네요. 당장은.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과 잘 타협 못하고 자기만의 그 벽에 갇혀가고 답답한 양반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큰 결점인데, 제 마음에 이렇게 차고 완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영상을 봐도 제 스스로가 이제 만족하고 흡족해야 되지, 대충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무슨 논리에 허술함이 보이거나 앞뒤에 이런 거는 대충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뭉개면서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정세 얘기도 지금 그동안 계속 여의치가 않아서 써야 되는데 계속 자료는 제가 계속 스크랩하고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뭐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뭐 여기도 뭐야 어디 있어? 여기 나온 것 말고도 또 저장된 것도 많아요. 이런 거 보면 꽃피는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 해갖고 국제정세 전 세계에 이거를 지금 이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뭐 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뭐 이게 더 급한 거 더 뭐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면 뭐 그런 거부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결국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서 지금 이런 얘기 해봤자 뭐 사람들이 이거보다 뭐 다른 걸 더 관심 있어 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FOMC 나오고 또 앞으로 또 뭔 일 터지고 뭐 그러면 또 이 국제정세 얘기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그냥 대충 하자 해갖고 제가 대충 다듬어서 글을 쓰고 그대로 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5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무슨 얘기지? 보통 하던 방식이 아니어갖고 전달이 잘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댓글로 오늘 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제가 밥 먹고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또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참 내 맘같이 잘 안 되는구나 해서 지금 조금 이 블로그에 그 자료 글을 들어가시면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수정은 아니고 색깔만 바꿨어요. 이제 제가 쭉 하는 거는 그 전부터도 이렇게 해왔던 말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거를 2월 초부터 유튜브 영상에서 꾸준히 해왔던 말을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블로그에서 했던 말도 짧게 이제 요약한 거죠. 서머리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이번 글에서 국제정세 글에서 제일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빨간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전쟁이나 뭐 다른 일이나 뭐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가고 기후 재앙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상당히 많이 또 올랐대요. 거의 뭐 분명히 뭐 어제 낮까지만 해도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신용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막 빠바방 연쇄적으로 뭐 그 코코본드 유럽에서부터 해가지고 뭔가 막 터질 것 같이 뭐 UBS 뭐 인수하고 제대로 뭐 타협 받는데도 뭐 거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또 뭐 예금의 반이 지금 이미 인출됐다 뭐 위험하다 뭐 얘기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는 또 갑자기 오늘 하루 지나 보니까 마치 물론 아직도 뭐 실제적인 문제들은 뭐 남아있고 진행되긴 하는데 주식시장 분위기는 모든 일이 다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하는 것처럼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죠? 지금 아직 제가 오늘 뉴스는 다 안 봤는데 간밤에 뭐 옐런 장관이 또 나와가지고 비슷하게 뭐 혹시라도 뭐 다른 은행에서도 지금 이렇게 마무리 봉합이 안 되고 또 뭐 일이 터지면서 뭐 어디선가 불안해 갖고 자꾸 중소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거를 큰 은행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그런 은행이 터지면 그것도 전액 예금자 보호는 다 해주겠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장관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얼핏 그랬죠. 딱 터졌을 때부터 첫날 실리콘밸리 터지고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월요일 날 내놓은 조치가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조치를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틀어막았는데 그것은 미국 당국이 그리고 재무부가 어떻게 해서든 이 신용 위기를 가만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틀어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세상 일이 어떻게 돼서 뭐 잘못될진 몰라도 일단은 미국 당국과 정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틀어 막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정부와 당국이 이기냐, 아니면 세상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뒤집히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잡히겠죠, 잘.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걔네들 의지가 참 대단하고 이걸 막겠다는 의지구나. 그리고 이제 대충 제 깜냥으로는 처음부터 이 자식들 월간놈들이라 항상 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고, 이렇게 터지면 당국이 어쩔 수 없이 막아주리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 깜짝 놀란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지만 여기서 어떤 놈들은 헤쳐먹고 있겠구나. 은행주 팍팍팍팍 떨어질 때마다 얘는 이렇게 떨어져도 정부가 살리겠지 하는 애들은 아마 저가에 많이 줍고, 실제 시타들 같은데도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특정 은행 저가에 뭐 지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지금 오늘까지만 보면 걔네들 돈 많이 벌었죠. 지들 막 입으로는 뭐 난리 났다, 뭐 이제 끝장이다 말은 해놓고 재미 본 애들은 벌써 이제 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뭐 30% 40%씩 먹었겠죠 또.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해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이것이 강 건너에 있는 연못 저쪽 저편에 있는 우리 누나의 손등을 간지려 줄 때까지 파문이 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건, 지금 미국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가면서 퐁당퐁당해서 제가 저번에 3부로 나누는 글에서 2분가 3분가에서 얘기했었죠. 퐁당퐁당이 어디입니까? 3부네요. 3부에서 3부 첫 번째 주제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였잖아요. 이 4부가 문제여서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봐. 이 은덩이 말은 이거 좀 어쨌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제 깜냥은 그랬어요. 미국의 문제는 어떻게든 봉합된다. 이놈들 지금 설레발 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좋게 됐다. 이번 일만 잘 봉합하고 싹 지원해준다고 넘기면 다음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미국은 이런 일이 미국 안에서 뭐 크게 번집니까? 그러진 않죠. 딱 준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그러고. 그렇죠?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적 방어막이 딱 쳐지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도 이제 앞으로 다 문제는 다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이거 보니까 은행권 금융권이 그동안은 월가놈들만 알고 아는 사람들, 그 월가놈들하고 큰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 개미들이나 알고 작년부터 서서히 금융주의가 앞으로 위험해, 은행권 다 썩어 있어, 금리 인상 이렇게 계속되면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위험하게 노출된 포지션을 계속 줄여온 거죠. 예금 뺄 사람들은 이번에 뺀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미리미리 다 빼왔고, 기업들이랑 그러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일이 가라앉아도 월요일부터 당장 여보, 저축은행, 신한은행에 우리 묻어둔 적금 내일 해약해. 큰 은행으로 옮겨. 그런 것이 세계에 조금씩 전파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걱정한 거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러한 것이 드러나게 될 세계 각국의 국채와 연기금, 그리고 대형 보험사들과 회사채 시장에 퍼져 있는 신용 위험들이 문제다.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럽 CS로 뭐 번지고 했지만 걔네들은 다 달러 통화 스와프 해줍니다. 미국에서. 엊그저께 뉴스 나왔잖아요.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필요하면 해줄 수 있겠는데 그걸 날마다 해줄 수 있게 열어놨잖아요. 당분간. 그런데 그 미국의 그런 지금
채권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던 그 미실현 손실분에 대한 채권을 똥값이 되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예대금 비율을 맞추려고 자산시장에다 똥값이 헐값에 매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은행에 약점이 드러나고 대차대조표상에서 어마어마한 부실이 되면서 신용등급도 엄청나게 강등되고 은행이 부실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랑 채권을 그 은행 거를 다 갖다 팔으면서 은행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틀림없이 다른 나라들도 땀을 흘리면서 보고 있을 거다. 제가 그랬죠. 다른 나라 은행은 멀쩡하겠어요?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만 인해 가지고 갖고 있던 그 미국채부터 해가지고 모기지론 그런 거 채권들이 똥값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든 건데 막말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보면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그런 은행권들이 들고 있던 국채나 채권이 똑같이 똥값이 된 건 그건 첫 번째 하나고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환율, 환차손. 우리나라가 똑같이 저기 금융권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데 있다고 해봅시다. 주로 어디가 그랬습니까? 시중은행이 들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대출받고 우리가 맨날 예금하고 하는 이 시장감에 있는 우리 보통의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뭐 투자하고 그런 데는 많지 않겠죠? 어디겠습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연기금, 국민연금 실리콘밸리 때문에 지금 얼마 뭐 300억인가 뭐 손해봤다고 뉴스에 나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각각 큰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큰 보험사들, 뭐 종금사들, 걔네들이 지금 전부 그런 해외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CS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터진 거 보고 저 공포의 전염, 뱅크런, 어떤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우리나라에까지는 안 왔으면 하면서 지금 긴장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실현 손실액이 보통 우리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이번에 터진 실리콘밸리나 그런 은행들보다 틀림없이 그거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신용이 경색되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수록 수면 위로 한번 드러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다가 뭐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저축은행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다고 합시다. 똑같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무부나 뭐 그런 데가 당국에서 나와서 예금 싹 전액 보호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막 은행이 몇 개씩 계속 터지면 우리도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그런 일이 터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어디 있다고요. 미국은 그게 왜 가능합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은 계속 돈을 다 찍어도 되나요? 세상에 물론 공짜는 없죠. 그렇게 돈을 다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축통화가 달러가 흔해지면서 패권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기축통화 자리에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 자리는 all or nothing이라서 거기서 밀려나면 진짜 나라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재정 부채가 지금은 기축통화국 자리를 탄탄하게 유지할수록 계속 빚이 얼마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축통화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른 통화가 달러보다 더 강해지는 순간 이 빚은 정말 나라가 갚아야 될 빚이 되고 IMF에서 빌려야 되고 나라가 부도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굴복시키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러한 이 돈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관점은 제 블로그에서 그 추천글에 나와 있는 조금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이라고 있죠. 여러 번 제가 추천드렸죠. 그걸 읽으면서 조금 이 개념이 좀 잡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미국은 괜찮은데 퐁당퐁당 수면 위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몇 달간, 두세 달간 저는 그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이거 빨간색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JP 모건의 그런 움직임, 이번 3월부터 금은은 물론 은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금은 시리즈 매번 추천드리고 은을 제가 이렇게 실물 은으로 저는 이제 은화를 메이플 은화를 좀 들고 있는데 그거 들고 있는 지 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됐나? 아무튼 저기 한 6년 7년 됐나 지금? 꽤 돼요. 근데 제 관점은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제 제 의견을 이렇게 널리 얘기하기로 맘먹고 유튜브까지 하고 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틀림없이 뭐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그런 경제 유튜버들하고는 감히 경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기 뭐 지금 뭐 듣는 분들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만큼 들어보면은 바로 이제 본전이 드러나죠. 제가 뭘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나도 은덩이를 사야겠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물론 자기가 스스로 여러 번 공부하고 생각하고 몰랐던 것도 이제 저 때문에 알게 돼서 제가 그동안 금은에 대해서 쓴 글을 쭉 보고 듣고 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겠다고 사준 거라면 그건 뭐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가만히 보니까 자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데 야가 또 저랬다고 하니까 나도 사야겠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은은 한번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금은에 그러지 않아도 이 금은 시리즈를 예전에 누가 보시고 여기 아이디가 나오는데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가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아이디만 봐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기 또 유튜브 아이디하고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은을 조금 사둬야겠다는 분이 1월달 초에 한번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그때 길게 적었습니다. 지금 가면 이것도 비공개는 아니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충고를 좀 드렸었는데 한번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한참 언론에서 금은이 날아간다 얘기하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금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어요. 한번 쭉 오르게 되면은 공매도를 때리면서 또 쭉 내리죠. 제 금은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그 생리를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보면 윗바닥에서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어요. 이때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언제입니까? 2020년 저기 예. 지금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 또 근접했는데 이것은 진짜 상투에서 사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예? 요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언제부터 떨어졌어? 3월 20일부터 떨어졌네. 이게 3월 20일이 월요일인가요? 그렇죠? 이때부터 뉴스 나왔어요. 아시죠? 금값 사상 최고치 뭐 2,000달러 넘는다. 막 어쩌고 막 언론에서 다들 금 좋다 막 엄청나게 선전할 때는 그때가 상투라는 얘기잖아요. 뭐든지 항상 뒤늦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나요? 여기서 막 1월 중순에 제가 1월 아까 그분 댓글 보니까 1월 13일이던데 제가 이때도 그 댓글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금값은 내가 보니까 오른 만큼 오른 거에 반 이상 올랐다. 여기서 좀 이따 떨어질 거다. 그거 알고 사셔야 된다.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지금도 보면 월요일부터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RSI 보세요.
과매수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이 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은을 봐도 그러죠. 은을 봐도 얘는 과매수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금은이 같이 가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허덕이면서 또 내려와야 된다고요. 근데 내려오는데 이것이 항상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지만 금과 은 시장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달러와 같이 하고 서로 역상관계에 있고 달러의 패권을 사실은 기축통화의 힘을 지금 다 잃었는데 너무 흔하게 퍼져가지고 그걸 억지로 이어가기 위해서 십몇 년 전부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베어 스턴스가 넘어갈 때 그거를 JP 모건한테 넘겨가지고 JP 모건이 은선물 시장을 꿀꺽 해가지고 다 금은 시리즈나 그전 지난 제기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라야 되는데 계속 잡고 끌어내렸다. 이제 여기 보십시오. 2020년이고 달로 합시다. 이때부터 끌어내리잖아요. 2008년에 먹어가지고 2010년 해가지고 요때부터 치고 갈던 거 이만큼 끌어내렸어요. 이게 다 선물 시장의 조작질로. 그럼에도 이렇게 가는 걸 알면서도 저는 한 이때쯤부터 샀단 말이에요. 왜 샀을까요? 저는 정말 길게 보는 거죠. 이 짓을 언제까지고 못하고 앞으로는 터져서 올라갈 거다. 여러 가지 그 이유하고 원인을 댔죠. 그걸 보고 사는데 이것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여윳돈으로 산 겁니다. 여윳돈.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퇴직금을 조기 정산할 기회가 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특성상 퇴직금이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막 좋은 직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받는 정도였어요. 남들처럼 퇴직금이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정산한 김에 어차피 이거는 노후에 뭐 나중에 쓰는데 어디 뭐 연금에 넣어놓고 뭐 개인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돈으로 뭐 대출 얻어서 부동산을 사놓고 뭐 주식을 사놓고 뭐 그런 거는 부동산 같은 건 이제부터 뭐 몇 년 뒤에는 이제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올 거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실버를 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금은 시리즈에 제 딴에는 쉽게 설명한다고 써놨는데도 전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 보면 이해합니다. 저도 한 번 봐가지고는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분명 선물 시장에서 금은 가격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10년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거나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럼 돈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매년 있기 때문에 돈값은 10년 뒤에 이 만원이 10년 뒤 만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짜장면 값도 얼마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은 가격, 금 가격은 10년 동안 그대로 있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물을 사면 다르다. 예전에 제가 그 전남 한평입니까? 함안입니까? 거기 황금박쥐상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때 지자체에서 황금박쥐상 그 만들 때만 해도 요거 엄청나게 먹었는데 10년 뒤에 그 10배인가로 불어나 버렸죠. 돈이 금값이. 그럼 10년 동안 이 종이 시장에 ETF 시장의 금값은 그만큼 늘었습니까? 아니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실물 은은 실물 금은 그렇게 살 때 막대한 그 손해를 보고 사고 나중에 팔 때도 운이 안 좋으면 굉장히 이렇게 카드 깡당하듯이 싸게 팔아야 될 때 수도 있고 보관하는 비용도 많이 보관도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도 뭐 예물로 사는 거나 금 반지를 사는 게 아니라 뭐들어 그걸 그렇게 무게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 남자들 그 바벨 뭐 덤벨 아시죠? 딱 그 무게예요. 쇠덩이니까요. 한마디로 쇠덩이니까. 근데 그거를 산 이유는 실물 가격은 아무리 시장 조작과 왜곡을 통해서 해도 실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지난 시절의 그 역사를 쭉 돌이켜보고 제가 다 검산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됐더란 말이죠.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뭐 그냥 나는 이걸 묻어두고 내 노후에 이걸로 아무리 최악의 경우가 와도 10년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은 올라 있겠구나. 운이 좋으면 그것보다 몇 배 더 오르겠고 차라리 이게 낫다 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는 안 산지 뭐 그 이후로는 손 안 댔습니다. 더 추가로 구매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오르고 내리고 뭘 해도 이미 뭐 한 40% 그 정도 지금 제일 마지막에 그 샀을 때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산 건데 조금 추가해서 그때 봐도 이게 40%인가 올라 있다고요. 실물 가격은 은시장에서 이 선물시장 ETF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실물을 사는 거예요. 그 누가 질문을 해주셨다고요. 왜 굳이 왜 실물에 투자하셨나요? 보관도 힘들고 하는데 차라리 은을 많이 보유한 JP모건의 주식을 사거나 은채굴업체에 투자는 않느냐 하는데 아마 뒤늦게 이제 저를 알고 이렇게 글을 보게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왜 그러지 않는가를 쭉 설명을 해왔는데 그걸 어디 가서 찾아보고 이거 들어가서 시간도 없는데 이 양반 이 미친놈 노인네 같은 글을 이걸 뭐라고 이렇게 뭐 논문 쓰듯이 제 글을 다 보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JP모건은 왜 투자 안 하냐고요? JP모건이 은만 가지고 있나요? JP모건은 투자은행 회사잖아요. JP모건이 은을 가지고 있는 건 일부예요. 지금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은행주, 금융주, 큰 은행들도 주가가 확 떨어졌죠? 이제 다시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 은행주, 금융주는 뭐 이런 이 은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일부이고 다른 이런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나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은행주, 금융주 주가는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JP모건 주가 한번 열어보세요. 10년, 20년짜리.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은행주, 금융주? 그러지 않아요. 특히 그 2008년 이후로는 금융 생태계에 대한 사람들의 그 환상이 깨졌고 운이 안 좋은 건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유럽에서 제일 크고 잘 나가는 은행이 도이치방크잖아요. 거기 주가 한번 열어보세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거하고 틀려요. 빈대떡 신사죠. 뭐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돈이 없어갖고 빈대떡이나 사 먹는단 말이에요. JP모건을 주식을 안 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은채굴업체에 투자하지는 않으시냐? 이것도 지난 시간 여러 글들에서 꾸준히 여러 번 제 딴에는 여러 번 잘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광산이 은만 채굴하는 광산은 없어요. 금 같은 거 캐겠다면 거기서 부속물로 섞여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그 희귀 금속도 그러고 그런데 광산업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제 값을 쳐주고 제대로 이렇게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파낸 주력 광물이 제 값을 받지 않으면 그 광산업체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 해마다 지금 모든 광산업체들이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더 적자에 시달리면서 못 견디고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 서울에서 그 소고기 뭐 2+ 소고기 한우 먹으려면 얼마나 한 근에 얼마입니까? 말도 못하게 비싸죠? 아유, 그 한우 소고기 경주에 갔더니 정말 맛있는 걸 파가지고 거기서 큰맘 먹고 먹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저 몇 년에 한 번 겨우 운 좋아야 먹어요. 비싸서 수입 쇠고기 먹지. 근데 그 한우를 직접 키우는 농가에서는 사료값이 안 나온다고 소를 버리잖아요. 거의 중간에 유통마진 문제죠. 광산업체도 똑같아요. 광산업체도 그 광산업체는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은채굴업체 은만 채굴하는 업체도 찾기도 힘들고 일반적으로 은이 많이 부속나는 광산을 해도요. 그거 손대면 안 되는 데입니다. 광산을 한번 볼까요? 제일 은하고 관련돼서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뉴몬트입니까? 베리골드입니까? 있나 모르겠네. 뉴몬트하고 베리골드가 유명하잖아요. 아유 이거
아유, 옛날 거라서 좀 뭐 엉망으로 돼 있네요. 뭔지 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냥 달러 월봉으로 보자고요.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적? 1987년 여기 언제적? 1996년 주가가 아직도 그 주가를 아유, 이런 걸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러죠? 베리골드 볼까요? 지금 한우 농가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지금 얘네들 계속 문 닫고 있다니까요. 이 떨어진 거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어, 얘는? 달러 봅시다. 아이고, 제일 올랐던 때가 2011년인데 그거 지금 여기서 떨어져 아직도 그 반도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최고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그게 아닙니다. 은이 오를 거니까 은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그거를 캐는 광산업체 주식도 올라가겠지? 간단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또 식량 있죠? 전 세계 식량 농산물 앞으로 계속 저기 뭐 좋아질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선물 거래 상품 선물 거래는 곡물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힘들고 위험성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그 곡물을 세계 4대 그 곡물 직접 키우는 게 아니고 다 모아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뭐 카길부터 해가지고 그 가족 사업 뭐 상장 뭐 된 그 뭐 네 가지인가 있잖아요. 카길도 있고 뭐 저도 예전에 다 봤는데 요새는 안 봐갖고 진짜 머리가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 다 까먹네요. 카길하고 또 뭐 있습니까? 아, 저기 번기 있고요. 번지라고 해놨네. 이걸 거야 뭐 이거 다 그런 식료품 그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식량 뭐 오르고 뭐 어떻게 되니까 얘네도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떤 얘네에 대한 대항마가 나오고 유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번기 같은 거 굉장히 좋게 봐요. 전 세계의 식량 곡물 유통을 한 네 군데 회사가 완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상장이 돼서 우리가 주식으로 거기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게 보면 요거를 사놓을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이게 언제적입니까? 2008년도 이후 고점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때 내가 10년 보고 사놔야지 했어도 지금 쪽박 차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인플레를 생각하면 왜냐하면 다 그 회사에 그 또 사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뭐 꼭 곡물 오른다고 얘네가 같이 이렇게 정비를 그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관계가 아니에요.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원자재, 상품, 에너지는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다른 요인이 많이 낍니다. 차라리 빅테크 투자가 제일 맘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원자재도 또 저는 10년 동안 이것도 은처럼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건든다고 했잖아요. 저는 머리 쓰는 게 싫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은도 저는 그렇게 봐요. 좋게 잘 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실제 그렇게 실물을 샀는데 일단 뭐 이 은 ETF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라고 보고요. 채굴업체나 뭐 JP모건 주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금은을 저처럼 이제 JP모건의 그런 음모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쪽 투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힘들고 번거로워도 저는 실물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법정주와 어디서 구매 가능할까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 5분만 하시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은은 주로 어디서 사고 뭐가 좋고 그 법정 주안 중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게 조금만 이렇게 잘 공부해 보시고 참고로 저는 그냥 뭐 오스트리아, 뭐 호주, 뭐 미국, 아메리칸 이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캐나다 메이플로나가 그냥 제가 제 눈에 이뻐가지고 그걸로만 그냥 사놨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은 채널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막
자기들끼리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안에서 믿을 수 있게 거래를 할 수 있게 굳이 저기 그 막 종로에 안 가도 요새는 그런 개인 그 서로 더 이렇게 수수료도 적게 받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홍보도 하면서 이런 은 거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앞으로 은이 오를 거다 하는 자기의 견해도 밝히면서 동시에 이제 카페처럼 회원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거래를 시켜서 자기 이제 사업도 거기서 벌리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런 채널도 얼핏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핏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고 얘기했다 또 함부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또 관심 있으면 그런 데도 보시고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은 못 사갖고 뭐 큰일 난다. 그런 마음 가지시는 순간 막아 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저 때문에 괜히 그런 헛바람이 드는 게 아닌가. 지금 그게 걱정돼서 지금 이 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다 했던 거고요. 아까 그거 이제 제가 이분한테 1월달 초에 1월 13일 날 했던 조언을 한번 같이 또 한번 보자고요. 응? 이미 언론에서 뭐가 올랐다 좋다 얘기 나오면 이미 많이 오른 거예요. 앞으로는 또 장봉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때도 엄청 뉴스에서 선전 나와가지고 뭐 살 때다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가격보다도 실제 금은방에 가서 돈 주고 살려면 더 비싸잖아요. 엊그저께 봤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직접 가셔가지고 실물 은으로 살려면 오늘 은 시세가 3만 원이던데 거기서는 은화 하나에 4만 원 달라고 한다니까요. 비싸잖아요. 지금 많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제가 살 때는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비싸지고 살 그 용기가 있으세요? 여기서 이 프리미엄이 앞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년, 10년 동안 떨어지는 때가 오면은. 앉아가지고 뭐 30%, 40% 손해봐야 되는데 그거 감당하실 수 있어요? 순전히 최옥후 말만 믿고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신다고요? 아유, 안 그래요. 저도 그거 사고 3년 동안은 저기 산 거보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아무리 한 푼 오르지도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1,300원대잖아요. 제가 그거 샀을 때 환율이 얼마겠어요? 가격을 훨씬 더 저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이 1월, 2월에는 말도 못했고 지금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지만 이 뉴스 한번 쫙들 보세요. 경제 채널이나 이런 거 뉴스 KBS, MBC 거기 뭐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환율 여기서 계속 더 떨어지고 달러 더 약세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얘기들은 환율이 지금 비싸고 은값도 실물값은 엄청나게 4만 원까지 주화 하나에 올랐는데 이렇게 비싼 고점에서 사는 게 수익률이 앞으로 그만한 은에 대한 믿음들이 있으세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때 적어놨던 말들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절대 단기 투자로 보시면 안 된다. 저도 구입할 때 10년 보고 구매했던 거고 당연히 10년 동안은 그 돈 없어도 그만인 여유자금으로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운이 없으면 최초 3년 동안 한 푼도 안 오르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기 만약 하나 미국 연준이 어떻게든 이 기축통화 패권을 앞으로 뭐 신용 위기를 금년이나 내년 사이에 한번 의도적으로 빵 터뜨려 가지고 다른 나라 힘들게 하면서 달러 가치를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달러 가치를 초달러 강세를 한번 쫙 끌어올리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보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금은값은 또 한 번 빵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그럴 확률이 크죠. 근데 지금 저기 사겠다는 그런 용기가 나십니까? 난 길게 볼 거야. 그리고 이 돈을 진짜 지금 없어도 돼.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산다면 할 수 있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샀거든요. 앞뒤 안 재고 그냥 돈이 생긴 김에 이 돈은 뭐 10년, 20년 뒤에나 좀 쓸 돈이니까 지금 묻어놔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진짜 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1년에 한 번 봤어요. 1년에 한 번.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들어갔고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보기 시작하게 된 거지. 세상이 좀 흔들리네 하면서 그런 거 아니면 지금 당장 막 그 제가 JP 모건 얘기 저번 영상에서 했다고 그렇게 흔들리신 거는 다시 한번 좀 나는 진짜 이런 은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것도 다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하다 그런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게 기준이 서 있는가 한 번 더 스스로한테 반문해 보신 다음에 행동에 옮기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JP 모건이 3월 초부터 지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이례적으로 실물 은을 막 인출해 가기 시작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인출하고 막 조만간 은이 빵 뜰 거다 그렇게 생각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도 뭔가 만에 하나 이번 신용 위기가 옐런이랑 미국 바이든이랑 해가지고 자기들 JP 모건 위시로 해서 큰 뭐 10대 은행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민들 안심해라 우리가 이거 틀어막겠다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시스템 위기 아니다 하고 갔는데도 일이 잘못돼가지고 니들 못 믿겠어 우해서 한번 신용위기가 미국에서도 빵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3월 초에 은을 좀 빼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처럼 잘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그래 역시 이번에는 괜찮네 하면은 다음 달부터는 은 다시 안 빼고 그대로 또 선물시장 갖고 깨작깨작 장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당장 뭔 일이 터진다고는 볼 수 없고 좀 생각을 너무 막 급하게 지금 행여나 뭐 큰 재미를 못 봤다. 좀 그 유튜브 댓글에서 되게 안타까운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제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인데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반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다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생각만 해도 그냥 벌벌 떨리네요. 나는 쫄보라서 빨리 이렇게 좀 잘 덧나지 않고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이 금은 시리즈 마지막 여기 8부 완결편에 금은 8부 완결편 밑에 댓글 보시면 제가 어떤 한 분이 그런 금은을 자기가 이제 살려고 하는데 보너스 받으면 그래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어떤 거를 자기가 각오를 하고 산다고 하면 요렇게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했는데 요거 한번 가서 보실 분들은 좀 보시고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거 당장 뭐 길게 보시면 상관없습니다. 길게 보시고 앞으로 무슨 환란이 있고 해서 금은 가격이 예전처럼 한번 또 푹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해서 뭐 3년 5년 동안 출렁 여기서 뭐 전혀 안 오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실물 가격은 오를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대로 쭉 떨어지게 되면 실물 가격이 올라도 프리미엄이 환율 지금 고점 환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쇄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여기서 아무리 떨어져도 1,3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는 저 같은 그런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확신이 있다고 다 맞나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 누가 이거 앞니를 다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충 지금 뭐 금년 들어서 저도 예상했던 것들이 또 뭐 운이 좋게 잘 들어맞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세세한 디테일에 들어가면 저도 틀린 거 많아요. 예를 들면 10년물 채권 금리 보시죠. 저도 이런 신용 위기가 지금 이렇게 저가 터질 줄 제가 알았습니까? 막연하게 뭔 일이 터질 거다 했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저 실리콘밸리 은행 터질 때까지 그런 은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10년물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위에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빡 터졌잖아요. 그러죠? 그때 이제 제가 이쯤에 방송 만들었던가요? 거의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다 했더니 지금 여기서 지금 잡고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더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꾸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
스스로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뭐. 지금도 여기 볼린저 밴드 아시죠? 볼린저 밴드에서 지금 금값 은값이 볼린저 밴드 위로 찍고 나갔잖아요. 지금 3월 17일, 18일.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생겼잖아요. 이 뭐냐 윗골이 길게. 그러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될 확률은 이때부터는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사고 싶어도 기다려서 볼린저 밴드 중위까지 내려오는가. 국제 정세가 뭐 달러 가치가 인덱스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한번 봐가지고 그때 사셔도 충분하잖아요. 며칠 기다렸다가 그때만 돼도 다만 몇천 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근데 뭐 길게 보면 아유 그거야 뭐 길게 보면 상관없다고 사신 거라면 그렇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투자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는데 좀 걱정돼서요. 행여나 이제 저도 별거 아니고 많이 모자라지만 또 사람 말이 정명석 같은 저기 뭐 사이비 교주나 그런 사람 말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사람이 혹하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들어온 게 처음에는 뭐 말도 어눌하고 미친 노인네가 참 신기하네요 하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야 은덩이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사야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그러지 마시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얘기가 잘 전달이 된다. 젊었을 때 제가 이런 거를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50이 넘어서 시작하려니까 뇌가 하루 중에 맑게 깨어있는 시간이 술도 안 먹는데 한번 여름 김에 차트 한번 쭉 보죠. 원유 어떻게 됐나요? 이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강력한 지하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빨간 선이 이게 버티는 듯 하다가 이날인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제가 보고 잠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 설마 저게 깨져? 정말 에너지, 원자재 이런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기술적으로 뭐 대충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막 팍팍 정말 예상외로 어긋나고 벗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이제 보조 지표는 바닥을 다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오르긴 했는데 원유에 대해서는 뭐 이거 떨어질 때 보니까 뭐 여기서 뭐 더 많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이때 많았어요. 또 다시 근데 계속 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지켜보자고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도 잘 나가나 보네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안전하게 나왔으니까 잘 올라간다. 다우는 어떻게 됐나요? 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3월 9일부터 엄청 떨어진 것 같지만 떨어진 거 하나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 여파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봤는데 저가 이제 어제 밤에 급하게 올린 국제정세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번 일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오히려 타국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신용 위기가 앞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안 좋은 약점들을 부각시키고 오히려 미국한테는 이번 기회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하고 그 정부 금융당국의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용 위기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헝다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막아내고 있잖아요. 틀어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완전히 순전히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최고다 하고 그런 논리로만 지금 미국이 상대하게 되면 미국이 먼저 신용위기 와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좌파 뭐 그런 얘기 뭐 듣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빅테크부터 해가지고 시장을 조금 중국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도 자기들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번 그 일로 해가지고 그런 구실이 생겨버렸잖아요. 더 이제 방만하게 자유시장 논리에 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더 강하게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아젠다가 생겼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제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래야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경제 전쟁에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운은 이렇게 됐고요. 저는 사실 지금 요날 쓰러진 걸로 봐서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오지 않을까. 한번 실리콘밸리 때문에 휘청해도 여기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하고 찍어놨던 건데 이걸 좀 바꿔야겠네.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었네. 이 정도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네. 아, 이건 나중에 바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차트들하고 다 비교해서 저는 이제 저만의 엘리 오크 파동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어떤가만 좀 보자고요. 얘도 대충 여기까지는 올 거라고 봤었는데 뭐 좋네요. 일단 이 미국발 신용 위기의 어떤 그런 공포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내일 새벽에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 어떤 회담 결과를 내놓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이 반격을 어떤 식으로 할까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상대가 나오는 걸 보고 다음 수를 이제 준비해둔 수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내놓을 거니까 그걸 봐야 이제 이 꽃놀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번 주에 꽃놀이가 나올 거고요. 당장은 이제 신용발 위기 문제는 미국에서는 급한 불 껐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몇 주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 여파가 여진이 진행되는 거 봐야겠죠. 아유, 나스닥 100 요거 보십시오. 요건 순전히 AI의 힘입니다. 예. 이번에 제일 아웃퍼폼한 게 이 며칠 동안 어딥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요? 클라우드 부분에 지금 아마존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 클라우드 시장은 작년부터 전문가들도 이 시장은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고 고금리가 돼도 계속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잘 나갈 것이다 했지만 실제 어떻게 됐나요? 금년 들어와 보니까. 거기도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아마존이 지금 엊그저께 또 작년에 18,000명 감원했는데 금년에 9,000명 또 감원하겠다. 얘네들은 9자를 좋아하네. 9단위로 9327이네. 감원하겠다는데 이번 감원은 특히 클라우드 분야에서 카오캐슈라고 돈 많이 벌어주는 좋은 효자 직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야에서도 엄청 저기 줄이겠다고 했죠. 클라우드 시장이 사람들 생각하고 틀리게 엄청나게 계속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좋아질 만큼 좋아졌고 이제는 오히려 여기서도 줄여야 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MS가 벌어먹고 사는 건 뭔가요? MS365 오피스 그런 거 기업들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좀 해먹고 그런데 클라우드가 떨어졌는데도 MS가 지금 MS의 힘으로 지금 빅테크가 오르는 이유는 순전히 AI잖아요. 저는 AI 솔직히 검증되는데 한 두어 달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막 좋아하는 거 외에 야 이거 진짜 당장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돈이 되나? 그 다음에 챗 GPT 이런 거 오픈 AI 하는데 써먹어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에이 오류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치고 못 써먹겠네 하는 그런 검증의 시간이 조만간 오리라고 한 번은 오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좀 겸손해지는 시간이 보죠. 지금 얘 오른 거 보세요. 아유 이거 말도 못하네. 여기까지 이거 뭐 그냥 회복했다고 봐야 되죠. 나스닥 100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 신용위기 어쩌고 하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 돼버렸네요. 지금까지만 봐서는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가 지금 오른 것도 뭡니까? 작년부터
반도체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도체 그 공장의 특성상 대규모로 많이 생산을 해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죠. PC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장에서 수요가 엄청 줄었는데 재고는 많아져 버렸고, 그나마 많이 쓰던 게 자동차, 지금 자동차나 전기차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걸 점점 수요는 많지만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것도 경기 침체가 오고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면 제일 안 쓰는 게 자동차 같은 거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계가 좀 있을 거다 보는 상태인데, AI가 나오면서 AI 시장에서 좋든 싫든 누가 먼저 선점하고 1등이 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붙어야 하잖아요. 그럼 AI에 그 필요한 그 GPU, 엔비디아 같은 걸 엄청나게 일단 사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싸움을 계속 하는 동안은 마치 그 미국하고 중국이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포탄은 몇백 발씩 계속 몇천 발, 몇만 발씩 사야 하잖아요. 써야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 엔비디아의 힘으로 지금 오른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 AI가 정말로 이 세계적인 국제 정세나 이 경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정말 계속 AI의 믿음이 가냐, 아니면 갑자기 어디선가 한 달, 두 달 안에 야, 알고 보니까 AI 이런 좀 심각한 결함이 좀 있네 지금은 하는 것이 사람들이 딱 오냐에 따라서 지금 이 빅테크와 반도체, 반도체도 거의 뭐 어제 여기 전고점을 찍었었네 장중에. 하 정말. 야 이거 뭐 아니 이번에 아니 할까 말까. 나스닥 종합, 나스닥 종합도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좀 지켜보죠. 지금 제일 중요한 FOMC니 거의 뭐 지금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많이들 생각하대요. 이번 주 봐야죠. 이번 주까지 원래 보자고 했잖아요. 이 휩쏘는 FOMC 끝날 때까지. USA 2000 확실히 US 2000은 버림을 많이 받았죠. 비록 이번에 지금 거의 문제가 봉합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아직 그 고금리 상황에서 적당한 현금 흐름도 없이 특별한 매출도 못 일으키고 미래의 꿈과 기대감으로만 컸던 회사들, 그 회사들을 상대하는 투자하는 다른 업체들도 니들은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든 뭘 하든 계속 힘들었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고 앞으로도 더 힘들겠구나. 좀 버림받은 거죠. 일단락은. 그래도 여기 밑에는 지키네요. 이 예전 여기 밑에는. 비트코인 난리 났죠. 아 이거 보세요. 까딱까딱 얘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금 오를 만큼 올랐는데 2만 달러 치고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오른 건가 다른 이유인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보세요.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닥스도 어제 무섭게 올랐겠죠? 코코본드 때문에. 코코본드 때문에 이제 저기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금융에서 투자은행에서 생기면 똑같이 채권이 버림받겠구나 하고 겁들 먹었다고 하는데 그건 스위스의 문제였고요. 다른 은행 EU나 유럽 연합의 EU나 영란은행 영국에서는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뭐 안심한 성명을 내놨죠. 그럼 스위스는 왜 그랬나요? 스위스는 EU가 아니에요. EU 연합국이 아닙니다. 중립국이죠. 스위스 중립국으로 유명하잖아요. 지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어쨌든 안심하고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쭉 쉬면서 쭉 올라와가지고 뻥 튀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좀 하다가 다시 또 슬슬 내려가야 되는 때가 와야 되는데. 자, 10년물 국제금리 한때 지금 여기 밑에까지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3.5 밑으로 출렁출렁 많이 떨어졌었죠. 결국은 근데 3.5 딛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런 꼬리들은 다 자르고. 보자고요. 하이힐드 채권은 하이힐드 채권은 요렇게, 예. 회사채 무섭다 하고 던지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면서 회사채 다 던질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이 전고점을 제가 못 넘고 있다. 정말 뭔 일 터질 것 같으면 이거 진작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빵빵 터져서 올라가야 돼가지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지 않냐. 이놈들 다 알고 있다. 월가놈들. 첫날부터 제가 의심했었죠. 결국은 위아래로 막 가시는 많이 붙었지만 어떻습니까? 전고점이 예전에 넘었던 데서 다시 이렇게 거기 그 세력을 못 넣고 그냥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저 절대 이런 차트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다 같이 공부하고 배워가는 입장의 개미들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구경하자는 겁니다. 예. 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금은은 정말로 자기가 모아가겠다 하면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내려갈 때 이게 내려간다는 건 달러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제 조금 오른다는 건데 그럴 때 조금씩 모아 가세요. 환율도 많이 좀 싸다. 금은 가격도 단기적인 거에서 조금 힘이 좀 빠졌다. 그럴 때 한 번씩 내가 장기적으로 했던 그럴 때 이렇게 모아 가세요. 물론 다 이제 저같이 이제 소시민 개민들의 얘기고 나는 뭐 아니 나는 돈이 많어. 자네 뭐 이렇게 내 걱정을 하나? 나 여유자금 있는데 이거 어디 묻어두기가 영 저기 신앙, 국민, 농협 다 돌아서 지금 통장을 나라 안에 있는 은행 통장은 다 하나씩 들었어 지금. 어디 또 재밌는 데 없나 해서 나는 묻어 놓을 거야 살 거야. 아유 그런 분들이시라면 뭐 말리지 않고요. 그죠? 자, 은도요. 이렇게 되고 좀 기다려 보시고 그동안 올랐지만 아까 봤죠. 어이씨, 얘 왜 이래?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라 하면 그 진짜 기축통화는 미국 이거 아직 그 잘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경제 상식인데 한번 알아가 볼까요?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어떤 이렇게 빵빵 찍어갖고 마음대로 부채 걱정 안 하고 돈을 쓰면서 모든 그 나라에서 열심히 만들어온 재화나 상품을 조공받듯이 받아서 돈만 건네주면 종이돈만 건네주면 되는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근본이제도 안 하면서 이런 전 세계를 말도 안 되는 신용으로 이렇게 잡고 가는 이런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밖에 없고요. 나머지 그 옆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나라의 그 정부의 신용과 그 나라의 국력,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많이 유통되는 경제권력에서 많이 유통되는 비율 같은 걸 해서 뭐 우리가 옛날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그 밑에 사천왕이 있듯이 최종 보스 밑에 사천왕이 있듯이 진짜 기축통화인 달러 밑에 준 기축통화국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것도 막 언론에서는 똑같이 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국이다 같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 일본 엔화도 기축통화 아니야? 유로도 기축통화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면서 이렇게 막 혼용을 하는데 정말로 그 기축통화의 의미가 뭐고 그 기축통화가 가진 힘이 무엇인가 파워가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저기 무늬만 허접한 그 무늬만 기축통화지 절대 기축통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안전한 역할을 하는
그 밑에 준 기축통화 화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유럽의 유로화, 엔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스털링이죠. 영국 그 연합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중립국인 스위스의 프랑,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까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또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국제적인 경제에서 비교적 조금 다른 허접한 화폐들에 비해서는 좀 중요하고 많이 쓰게 되는, 그래서 각 정부에서도 외화 포트폴리오에 조금 참여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또 위안화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엊그저께 지금 CS 사태, UBS가 지금 스위스에서 CS를 인수하긴 했지만, CS 사태 터지면서 유럽에도 이런 공포가 전염이 되면서 신용이 흔들릴 것 같다 하니까 미국이 바로 어떻게 해줬나요? 5개 국가인가 불러가지고 뭔 일 있으면은 전 세계 경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달러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빌려가가지고 다시 되갚는 그런 통화 스와프, 달러 스와프를 해줄 수 있는 창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장이 열렸었는데, 당분간은 몇 달 동안은 매일 열어주겠다고 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당장 내일 뭐 유럽에서 뭐 어디 뭐 큰 금융회사가 또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날 밤에 와서 바로 빌려가라고. 그렇게 숨통을 틔워줬죠. 달러 스와프를. 그 틔워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저번 영상에서 얼핏 그 기사에 나왔던 건데, 엊그저께 기사 보신 분들 있나요? 보면은 바로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 다음에 CS 문제가 더했던 스위스, 캐나다 그랬었나? 뭐 그 5개인가? 나도 잘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준 기축통화국들 아니에요, 그렇죠? 스웨덴은 빠졌네요. 스웨덴 저기 바이킹 놈들. 좀 X가 없는 놈들이라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또 왔니? 아이, 그 틈만 나면 이렇게 옆길로 빠졌다가 길 잊어먹어. 천연가스도 이번에 같은 에너지고, 에너지에 투자했던 것들은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로 붕 하면서 전부 한 번씩 또 떨어졌었죠. 많이 떨어졌었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에너지 선물은 더 크게 흔들리죠. 출렁이죠.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달러 지수 보시죠. 많이 떨어졌네. 제가 그때 이때쯤 얘기했죠. 달러 앞으로 떨어질 때 됐다고, 쉬어갈 때 됐다고 쭉 이번 기회에 떨어지는데, 이것에 여기까지 내려왔네. 42까지 내려왔네. 여기서 쳐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는 제가 103.82와 102.99. 대충 뭐 여긴 좀 떨어질까, 여기 좀 떨어질까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네요. 거의 여기까지 떨어졌네. 102.99 밑으로는 안 갔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어떻게 되나 봐야죠. $1 환율, 이거 진짜 봐야지. 우리 $1 환율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럴 때 좀 우리도 많이 떨어져서 안정이 되면 좋은데, 그때 이 위에 저항선과 아래 저항선인데, 이걸 다시 뚫고 올라오면은, 이게 일단 이걸 뚫고 올라오면 이 올라오는 기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놈들이 아니다. 15라운드 풀라운드 뛰는 놈일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런 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이 밑으로 당국이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었을 텐데 1300원 밑으로 안 내려오죠.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잘 여기서 이 위에서 버티잖아요. 1300원 위에서. 그래서 은을 살 때, 그런다고 지금까지는 제 말이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제 의견은 시중에서도 제일 마이너 중에 마이너 의견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어디서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거 실리콘밸리 사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서 봤습니까? 없을걸요. 일부 뭐 작은 뭐 견해 이런 것들은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사람 다른들도 있지만 지금 뭐 국제 정세부터 해가지고 지금 2월 초 그 FOMC 그 처음 뭐 파월 얘기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제가 지금 올렸던 이 내용들 쭉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왜냐면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하고 기축 통화 요걸로 해가지고 요런 지금 이 뭐 막 전쟁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 의심하고 이 똘똘 이 뒤틀린 이 배 아래 이 쫌생이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 이거는 순전히 그냥 이제 저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아유 봐봐요 눈찡 유튜브 딱 봐도 처음 얼마나 촌티가 줄줄 흐르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나의 경제 유튜버 나 보는 사람인데 볼래 하면은 아휴 인간아 너 진짜 어디가 사기나 당하게 딱 좋겠다 그런 얘기나 듣지. 그러니까 제 의견은 마이너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덥석 저기 뭐 은덩이를 저보고 산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아, 이런 의견도 있네 하고 본인도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파고 들어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오크란 애는 진짜 여유자금으로 10년 보고 살 수 있다면 조금씩 모아나가라.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 근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요새는 뭐 저기 잘 못 봅니다. 다른 경제 유튜브들 예전엔 많이 봤는데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는 거의 못 봐요. 그런데 보면 다 그 외국에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한 거 다 갖고 와서 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세상에 근데 그걸 욕할 게 아니라 흉볼 게 아니라 아 누가 지금 뭐 여기서 천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대부분 뭐 경제학자님들이나 교수님들아 유명한 뭐 막 구독자 막 100만 명 뭐 그렇게 갖고 있는 유튜버님들이나 다 보면 그 이미 외국에서 그 유명한 그 뭐 구루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거에 나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파고 들어 공부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얘기 조금 덧붙여서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도 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120년 다우 뭐 그 옛날 차트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른 것이 십몇 년 동안 그 돈을 푼 것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뭐 막 그 뭐 100년 차트 뭐 가져와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예전부터 주장하신 그 외국의 유명한 그 노 교수님 학자가 계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저기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해서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저기 누굽니까? 가장 최근에는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책이 퍼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 가겠구나 하고 또 그 사람 얘기 많이 해가지고 다들 뭐 하는 결국은 그러니까 열심히 뭐 그 자기들 이론을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던 이론을 요즘 그런 이론이 예전에는 찬밥 신세였다가 주목받는 시대가 되니까 그걸 찾아보게 되고 그걸 갖고 와서 또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 그런 식이죠 뭐.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요거를 이렇게 기축통화 패권으로 해갖고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막 이럴 거다. 사람들이 가도 여기까지는 안 가요. 이거는 정말 그 어둠의 영역이에요. 이렇게까지 세상을 비틀리게 보면 문제가 있는 놈이지. 그거 이제 보는 거는 거의 저밖에 없을 텐데 이거 굉장히 마이너한 의견이다. 그거 알아주시고 덥석
덥석 야 그래도 이 자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맞아 들어가네. 응? 긴가민가. 진짜 예전에는 뭐 지 입으로 맞았다고 하는데 내가 다 그거 쳐다볼 시간 없고. 근데 지금 2월부터 쭉 보니까 대충 맞네 또. 그래서 이제 이놈이 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덥석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물리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러잖아요. 그냥 얘는 또 이렇게 보는 면이 좀 특이한데 이게 좀 내가 보기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관심이 있다. 보면은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다양한 견해가 결국은 다 자기의 스승이 되고 자기한테 자극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하면서 자기만의 그 주관이 또 누구하고도 다른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 보는 관점과 주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번씩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이 영 허접해서 그러네요. 저기 위안화 한번 볼까요? 요새 저 계속 이런 일이 신용 위기가 뭐 이제 온다 그런 얘기도 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붙게 되니까 예전하고 달리 위안화도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좀 굳어보게 되더라고요. 위안화도 여기서 쭉 해가지고 포치 7달러의 영역까지 올랐는데 그걸 어떻게든 막았죠. 막아서 내려왔는데 대충 여기나 여기 정도 지금 내려올 거라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내려오고 이제 슬슬 또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엔화가 이번에 좀 놀라웠죠. 이게 우리하고 전 세계가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일본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엔화가 정말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 정부 부채도 많고 지금 얘네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도 그래도 전 세계에 엔화가 많이 퍼져 있고 영향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믿을 거는 안전자산 뿐인데 안전자산이 어디냐 봤더니 일본 엔화다 해서 엔화로 또 숨어 몰려서 엔화가 생각보다 저는 이제 여기나 여기까지나 떨어지겠지 했는데 더 떨어졌죠 이만큼. 아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엔화를 믿음직한 안전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만큼 가서 지금 확실히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세계가 보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동네 친구 자랑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같이 깨복쟁이로 자라서 아는데 아이고 저놈 웃긴 놈이야. 나랑 옛날에 그 젊었을 때 뭐 읍내 나가가지고 저기 뭐 하고 자꾸 저 읍에 살던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원일기 코스튬을 하지 내가. 이렇게 친구들은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지만 외부에서는 얘가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판이 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우습게 보이는데 우리는 확실히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네요. CS는 이제 뭐 저기 더 여기서 오를 일은 없고 이미 CS는 뭐 거의 이제 뚝 떨어지면서 뭐 생명을 이제 다 했죠. UBS에 인수되면서. 어디 봐야 되죠?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있나? 실리콘밸리는 없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있구나. 와, 퍼스트 리퍼블릭. 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저기 다시 살려보겠다고 제이미 잘 안 살려지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다시 또 뭐 회의 중이라고 하는데 뉴스 봐야겠네요. 하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네요. 확실히 끝나진 않았는데 주식시장은 끝난 것처럼 일단 환호는 하고 있네요.
일은 안 끝났는데 확실히 잘 끝낼 거라고 믿기 시작했네요. 예, 그 이제 은덩이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거 아시나요? 얘가 저기 데이비드 솔로몬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 그 어딥니까? 그 골드만삭스. 예, 골드만삭스의 회장. 제가 예전에 그 넘버 3 얘기했었죠. 이거 저는 그 JP 모건하고 저기 골드만삭스를 넘버 3에 한석규하고 그 잿더리 역할 하신 분 그걸로 본다고.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하면서 이거 옛날 영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요즘 뭔 이상한 옛날 영화를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JP 모건이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많이 컸는데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거의 요새 여기 제이미 다이먼이 거의 뭐 자꾸 이렇게 재무장관하고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 전 세계의 그 월가를 다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계속 몇 년 전부터 아주 심지어 이제 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번 기회에 인기가 더 좋아지겠죠. 이제 진짜 차기에 나오려나 봐. 이번에 트럼프 다 때려잡고 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아무튼 위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골드만삭스 원래 이 사람이 우리가 유태계의 어떤 그런 금융 자본의 제일 그 대표적인 걸로 예전부터는 사실은 골드만삭스를 봤었죠. 그 배후의 금융 세력 그거 1차적인 걸로 무조건 그 유태인 자본 세력에 지금 가장 그 앞에 이렇게 나와갖고 설치는 애들이 골드만삭스로 보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CS 사태도 그러고 이번 CS 사태 그 코코본드인가 그거 저기 다 상각 처리하면서 망하게 했을 때 피보네가 누굽니까? 사우디 빈살만이죠. 주주보다도 저기 그 코코본드 티어 1을 이제 많이 저기 상각을 처리하면서 손해를 보다 그거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많이 들고 있던 데가 일단 사우디 국부 펀드 아니에요. 빈살만이 투자하라고 해서 한 거. 그러죠. 이게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덕분에 중동 카타르부터 해가지고 중동 자금들이 이번에 CS 사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미국한테 깝쳐가지고 말이야 자식들이. 일단 좀 한 방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골드만삭스가 예전에도 그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베어스턴스 거기 뭐 문제가 이렇게 터지려고 했을 때 그때 금융위기가 오는구나 해갖고 그 금융위기가 막 온다 하면은 막 신용부도 스와프인가 뭐 그것이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골드만삭스가 엄청나게 한탕 해먹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한탕 해먹었고 그 다음에 CS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투자 실패도 있고 그동안 뭐 저기 뭐 그 안에 지들끼리 스캔들도 있고 뭐 막 쿵짱쿵짱 하다 결국은 망했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최근에 가장 큰 투자 실패 사건은 그 우리나라 한국인 빌황 제가 얘기했었죠. 빌황의 아케고스 얘기했었잖아요. 예. 아유 못 찾겠다. 빌황의 아케고스 얘기하면서 제가 사진도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그 빌황 사건도 사실 이게 확인은 안 된 건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빌황 어떤 소문이냐면 그 빌황의 아케고스가 그런 막 엄청나게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 진짜 한국 남자 아니면 감히 다른 애들은 꿈도 못 꿀 그런 막 겁나는 투자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돈을
중간에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돈도 대주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커뮤니 수수료도 챙기고 했던 애들이 그 칠 때 뭐 투자은행 그런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비랑이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니까 요거 괜찮은 거냐고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CS도 있고 골드만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 한 7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지들끼리 비밀에 붙인 거죠. 뭐 헛된 소문입니다. 근데 야 이거 비랑 너무 위험해. 앞으로 이거 큰일 터질 것 같아. 그래? 당장 발 빼야하나? 아니 조금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의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회의가 있고 나서 다음날 그 중에 이제 그 같이 회의에 들어갔던 한 회사가 자기만 몰래 그 이제 해지를 걸어놓은 거예요. 빌황의 그 아케고스 회사가 앞으로 뭔 일 터질 때를 대비해서 어떤 예전 그 신용 부도 스와프 뭐 그런 걸로 재미를 본 것처럼 약간 해지를 걸었는데 그거를 골드만삭스가 알자마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자기들끼리 그 회의에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빌황의 아케고스를 완전히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큰일 난다 떡 된다 하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걸어놓고 완전 의도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에? 그렇게 해서 사실 빌황의 아케고스가 쓰러졌다는 뜬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위험할 것 같아. 너무 위험하게 놀아.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 나겠어. 다 쉬쉬하고 모르고 있는데 지들만 알고 있었던 건데 이왕 앞으로 뭔 일 터질 것 같으면 지금 일을 크게 터뜨려 갖고 내가 해먹어 버리자. 내가 제일 먼저 해먹어 버리자. 크게. 골드만삭스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그래서 잿떨인 거예요. 그래서 잿떨인 거야. 응? 예. 그나마 얘는 신사인데 이 한석규 씨는 신사인데 얘는 뭐 지 앞에 돈이 되는 거다 하면 그냥 뭐 완전 양아치죠. 양아치.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야 뭐요 그래도 그 빌황 저기 위험하긴 해도 일단은 우리가 다 같이 투자 넣어주면서 잘 보자고 했잖아. 근데 얘가 이를 빵 터뜨리면서 거기서 자기는 아케고스 무너지면서 크게 한탕 해먹어버리고 가버리고 그 회의에서 순진하게 그래 그럼 그렇게 잘해보자 했고 믿고 있다가 미처 빌황이 아케고스에서 돈을 못 빼가지고 아케고스 무너질 때 같이 크게 물리면서 휘청거리고 손에 제일 많이 본 애가 그때 크레디트 스위스였어요. CS. 야 얘는 뭐 동업자고 뭐고 없죠. 아주 하이에나처럼 돈 냄새 난다 하면은 어제까지 뭐 형님 동생 하던 애도 니들 죽든 말든 상관하고 지 돈 먹을 거면 쫙 빼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야. 아주 무서운 월가에서도 그런 이 피도 눈물도 없고 정말 그 못된 그 유태인 금융 세력의 대표 주자로 월가에서 수근수근 뒷말이 많은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그런데 방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뜬 소문에서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얘긴데 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혹시? 이분은 실리콘밸리요. 네? 제가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게 뭡니까? 월간원들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 터뜨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 그죠? 실리콘밸리가 제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으로 보면은 여기 서쪽 아닙니까? 실리콘밸리 서해안 딱 태평양 보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 뉴욕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여기 이 동부 금융의 중심지 이쪽이죠.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데. 근데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그 실리콘밸리 상대하던 그 은행이 여기 IT 업계나 이런 스타트업 상대하던 은행이 갑자기 이번 그 코로나 때 양적 완화가 되면서 여기 회사들이 막 몇백 프로씩 커버리니까 얘네 상대하던 실리콘밸리 은행도 찌끄만한 중소은행이었는데 자산 규모가 갑자기 미국 전체에서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이렇게 커졌죠.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큰 돈을 굴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중소은행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뭘 어떻게 투자하고 지금 금리도 막 저기 높아져가지고 예금 금리도 많이 줘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득이 나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경영진이 경험도 없고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도 투자은행에 가서 이 돈 맡겨줄 텐데 좀 굴려주세요 했는데 그걸 골드만삭스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투자 조언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맡아서 투자도 해주고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온 거죠. 예전 그 빌황의 아케고스나 아니면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뭐 베어 스턴스 그 터진 거나 그런 거를 보니까 이 자식들 들고 있는 자산이나 뭐 국채나 뭐나 이거 보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기가 돼갖고 이거 죽쓰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커지겠네. 왜냐하면 이 사정을 투자 조언을 해주면서 너 뭐 갖고 있는 게 지금 뭐야 다 하면서 이 집 재산을 젓가락 하나까지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들여다보고는 견적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문제가 돼서 앞으로 고금리 시대에 1, 2년 안에 만약에 이 은행이 빵 터지면 저번에 그 아케고스 비랑의 아케고스 터질 때 미리 거기다가 뭐 신용부도 스와프도나 뭐부터 해가지고 짭짤하게 재미 본 것처럼 얘를 희생양 삼아서 내가 또 한탕 할 수 있겠구나. 그러죠? 그래가지고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도 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 국채나 뭐가 얼마짜리를 뭘 얼마를 들고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오히려 얘를 막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투자 조언을 해준다면 요거 들고 있어. 요거 가지고 있어. 난 잘 모르는데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한 게 사장님 시킨 대로 해요. 그러면 그래? 아유 골드만삭스가 얘기해 주면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얘는 그래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그것이 빵 터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자기가 미리 포지션을 딱 가지고 있고 그래 놓고는 이게 터지게 만들고는 거기서 짭짤이 재미를 보고 얘를 완전 헤쳐먹은 거죠. 골드만삭스가. 이런 뜬 소문이 있어요. 무섭죠. 실제 이번에 그 엘리자베스 워런부터 해가지고 파월 굉장히 싫어하는 그 상원 의원도 있지만 하원 의원들 중에 특히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 이 지역의 하원 의원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지금 얼마나 지금 속이 짜겠어요. 근데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 전부터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비열하고 이 뒷소문이 많은 놈들이었는데 틀림없이 이번에도 우리 그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실리콘밸리 은행을 이 골드만삭스가 자기들이 투자 자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꼬셔가지고는 이거 보고 이거 이용해 먹고 헤쳐먹었을 것이다. 이거 사건, 금융사건 수사 조사 진행시켜줘라 하고 지금 청원을 넣었어요. 하원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대부분 그래봤자 잘 안 될 거다. 왜? 골드만삭스가 그 전부터 유태인 금융 세력의 가장 그 대표적인 세력이고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 누구 뽑느냐에 따라까지도 이런 유태인 금융 세력들이 정하기 나름이다. 그런 소문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원 의원들이 몇 명에서 이 새끼들 아무래도 이번에도 헤쳐먹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정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양아치들이죠. 그래서 조사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래요. 확인은 안 되는 어떤 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주식과 부동산을 폭락시킨 그들의 전쟁. 제가 이 검은 금융 배후 세력이 어떤 식으로 또 이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제가 보았던 걸 첫 번째 이 표지 모델로 제가 이 양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또 의미가 있다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제일 영양가 없는 정보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만 보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아픈 분들 너무 참 아프면 너무 서럽죠. 혼자 아프면 특히 혼자는 아니더라도 아프면 무조건 서러워요. 다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또 댓글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마이크 너머 제 목소리만 들어도 참 얼마나 부실한 놈인지 좀 느껴지죠.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